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봉쇄된 지 1년 넘었지만 해상 밀무역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이 모든 국경을 봉쇄한 지 1년보다도 꽤 많은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밀무역도 중단됐다라고도 알려졌는데요. 최근 좀 살펴보니 그동안 밀무역은 어느 정도 좀 진행됐다라는 그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정민 기자 연결됐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의 밀무역 좀 계속 이어졌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특히 서해안 쪽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압록강 서쪽 서해바다와 맞닿아 있는 중국 둥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 비단섬과 마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둥강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한 중국인 선장이 지난 4월 5일에 그쪽 현지 사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해줬거든요. 그렇게 큰 동영상은 아닙니다만, 그 둥강 지역에 정박해 있는 여러 이제 어선들을 촬영해서 보내준 동영상이었는데, 이 동영상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그동안 이제 둥강 지역에서 이 중국인들의 어업 활동이 중단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에 이 둥강 지역의 어업 활동 규제가 풀렸다라면서 이제 출항 준비에 들떠하는 이 선장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었는데, 이것이 왜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어업 활동 규제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이 이제 어업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선박들과 이제 해상 밀무역을 이제 하게 됐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둥강 지역 어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는 거고, 덩달아 이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해상 밀무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도 앞으로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둥강 지역에서 그동안 어업 활동이 규제돼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북한 쪽에서 어업 활동이 그동안 이제 중단돼 왔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서 이제 북한 경비병들의 경계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 어선들이 이제 북한 측과 이제 밀무역을 하다가 혹시나 해상 경비대에게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둥강 지역의 어업 활동이 규제돼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런데 3월 말부터는 북한 측에서 이제 어업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됐고 4월부터는 일부 기관에 한해서만 이제 해상 무역, 이제 이것을 해상 밀무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이 일단 허용이 되면서 이 둥강 지역에서도 어업 활동 규제가 일단 풀렸다라는 그 시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둥강 지역에 있는 이제 중국 어선들 또 이제 대북 밀수업자들의 또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졌다 이런 소식이 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품목이 거래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북한 수산물이 많이 이제 밀무역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단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이 중국 둥강이고요. 오른쪽에 북한 룡안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룡안포라는 지역이 북한 수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둥강 지역과 이제 룡안포 지역에는 각각 이제 냉동 창고도 잘 발달돼 있고 또 이 수산물 밀수업자들이 많아서 유엔 대북 제재 눈을 피해서 수산물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또 중국인 선장이라든가 또 다른 단둥의 이제 무역업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그 북한 측의 냉동 오징어 수백 톤이 이미 중국으로 밀무역돼서 넘어갔다 이제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북한 수산물이 많이 거래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둥강을 지역으로 해서 이제 비단섬 위쪽으로 해서
황금편까지 이어지는 그 좁은 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북중 간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데다가 이곳이 이제 중국 해경들의 단속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경비원들이 눈 감아주면 얼마든지 대북 밀무역, 양국 간의 이제 해상 밀무역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 이제 밀무역의 주된 통로 중에 하나로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우선 육로, 철로 뭐 이런 것은 완전히 막혀왔다고 알려졌는데 그래도 해상을 통한 밀무역은 좀 계속 유지되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 3월 31일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제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이 해상 밀무역을 통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모두 중국 기관과 이제 연관이 돼 있다거나 또 주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그 주 활동 무대가 중국 영해다 이런 지적 사항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 그 석탄 거래가 사실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인데 이 석탄 거래라든가 뭐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래가 사실 해상을 통해서 쉽투쉽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라든가 또 미국 정부라든가 이런 곳의 이제 한결같은 지적은 이 해상 밀무역을 통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북중 간의 어떤 국경이 막히고 육로나 이제 철로를 통한 거래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상을 통한 밀무역 또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좀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어업활동 재개 그리고 해상 무역 재개에 맞춰서 둔강 지역의 어업활동 규제를 풀어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중국 당국의 움직임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시기가 약간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중국인 선장이라든가 이제 단둥의 무역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때 맞춰서 아마 이제 중국 밀수업자들, 이제 밀무역업자들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월 말쯤에 북한의 어업 활동이 재개가 되고 또 일부 기관에 한해서 이제 4월부터는 해상 밀무역, 해상 무역 활동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려서 중국 둔강 지역에서도 지난 4월 5일에 이제 어업 활동 규제가 풀렸다라고 하면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이제 양측 간의 해상을 통한 밀무역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더 활기를 띨 것이다 이런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둔강 지역뿐만 아니고 또 그 둔강 이외에 이제 이름 없는 이제 포구에서도 약 100톤 미만의 선박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상 밀무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는 이제 수산물을 주로 수입을 하고 또 중국에서는 북한으로 뭐 영농물자라든가 또 뭐 건축자재라든가 또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의 밀수업자들, 밀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어떤 특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북제재 위반 행위라든가 또 그가 해상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이런 이제 활동들이 당분간은 좀 근절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와 또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상을 통한 북한과 중국의 밀무역이 봄이 되면서 다시 좀 시작되고 앞으로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노정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